슬립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립 테크가 뭐냐면요. 수면을 도와주는 요즘 비약적인 과학 발전에 의해서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중 가장 제가 첫 번째로 꼽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양압기입니다. 불면증으로 저한테 왔을 때 실제 막 뒤졌더니 불면증의 원인이 수면 호흡 장애였던 분들이 남자 56%, 여자 34%였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는데 그 얘기는 양압기를 반드시 써야만 불면증이 해결되는 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옆에 그래프 보이죠?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요. 파랑은 뭐냐면 12년 정도 양압기를 잘 썼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생존율입니다. 확 차이 나요. 확 차이 나요. 그래서 정말 수면호흡장애와 관련된 불면증의 경우에 수면호흡장애를 양압기나 다른 금주, 금연 같은 거와 동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확실히 양압기는 슬립 테크의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야 될 우리가 수면을 도와주는 유용한 장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코골이 완화 기구가 뭐냐면 코골이 방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소비자들이 취득을 해야 돼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완전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요. 저거 쓰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선전에 그냥 속아서 사시는 경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를 골면 비계가 움직여서 약간 고개를 약간 돌려서 코를 들고게 하고 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랩에서 실험했던 바에 따르면 저게 코를 안 골게 하는 원인이 뭐였냐면은 깨우는 거였어요. 깨우면 코 안 골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깨운다. 뭐 이런. 그래서 저건 환자용이 아니라 보호자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은 의약품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식약청에서 허가 자체가 달라요. 건기식은요, 기준이 이거예요. 먹을 수 있는가. 의약품은요, 몇 미리를 먹었고 얼마큼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과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약물학적 문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수년간 데이터, 임상시험 데이터 나와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하면 약전을 보시잖아요. 부작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이런 엄청난 부작용 갖고 있는 약을 나한테 어떻게 권할 수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건기식을 먹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부작용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아무 부작용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다 뭐만 잠깐 쓰면은 잠이 잘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디오 기능이 나와서 잠을 잘 자기 여러 가지 이완요법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그 센서가 단순히 끼기만 하는 건데 그 와이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면을 모니터링 해주고 수면 코칭도 해준다. 뭐 이러면서 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의료 기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웰니스라고 해서요. 사용자한테 해만 없으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계 같은 거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이거 낀다고 해가 있진 않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있지만 그럼 오케이예요. 웰니스라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실험 디자인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저런 것도 반드시 전문의와 전문가, 의사한테 물어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ASMR이란 거 있죠. 화이트 노이즈는 그냥 찌찌찌 이런 소리인데 핑크 노이즈는 낮은 소리예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그러니까 낙엽 밟는 소리, 여름밤에 비 내리는 소리, 장작불 소리. 이게 핑크 노이즈예요. 그 프리퀀시가, 그 주파수가.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수면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들의 생각도 그래요. 그 정리한 그 메타 연구라는 걸 보면은 이거는 개인의 기호다. 개인의 취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나는 무조건 ASMR 들어야지. 근데 너무 시끄러워. 더 잠 못 자는 것 같은데 근데 잠 잘 된다고 그래서 들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화이트 노이즈 ASMR은요. 어떤 환경에서 개발된 거냐면은 노이즈를 노이즈로 막는 거예요. 너무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그 같은 프리퀀시를 잡아서 캔슬레이션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지 환경이 너무 조용하고 아늑해. 근데 난 다른 이유 잠이 안 와. 그런다고 이걸 듣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가끔 이명 있는 분들이 그 이명이 너무 성가시거든요. 힘들고. 그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저게 만병통치는 아니다. 불만이 있다고 무조건 저걸 사갖고 저걸 듣고 괴로운데 계속 듣고 있는다. 이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뇌 자극이에요. 특히 그 뇌 자극을 통해서 불면을 고친다고 하는 기구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아직 별로 없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기전은 뇌 안에 전정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그 균형을 잡게 하고 이런 전정신경이 있는데 거기다가 펄스를 전기적으로 주면은 잠들기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동물 실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대조군과 실험군 해가지고 엄밀하게 평가하여 실험하여 나온 결과가 통계학적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가지고. 근데 그 연구가 된 게 거의 없어요. 이쪽이. 완전히 가짜고 엉터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임상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난 이걸 듣기만 하면은 나의 깊은 수면을 유발해서 잠을 쉽게 들게 한다라는 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인면과 숙면을 돕는 뇌파 동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뇌에서 알파 프리퀀시가 나오고요. 알파 또 베타, 빠른 파가 나오고요. 잠을 깊게 잘수록 세타파, 델타파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델타파가 깊은 잠인데 깊은 잠이 없다. 그럼 델타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델타파 어떻게 만들지? 그럼 귀에다가 델타 주파수를 들려주면 이게 뇌가 같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델타파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 기구예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뇌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저 넬리라고 하는 저 분이 제 친구예요. 제가 아까 연수가 노스웨스턴, 제가 2012년도에 갔는데 이미 그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은 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넬리한테 물어봤죠. 그 뭐가 있니? 그때 네거티브 안 나오고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품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은 맞아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직 테크니컬리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다. 근데 사실은요. 깊은 잠을 잘 자게 하려면요. 1번 술, 커피 끊어야 돼요. 술, 커피 끊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잠도 막 불규칙하게 자면서 저것만 들으면 장작불 소리만 들으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면 환경, 수면 습관을 똑바르지 않으면 어떠한 기술이 들어와도 잘 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극복의 비밀은 기본에 충실하다. 주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잠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빛 자극이라든가 알코올, 또 카페인 이런 거를 멀리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 상의해서 여러 가지 기술로 슬립 테크로 이거를 좀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